아, 반가워. 지영쌤이야. 안녕. 우리 전부 다 올해 수능 보고 성적표 인증한 제자들이야. 선생님 말을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너희한테 존댓말 하는 것보다 더 편할 것 같은데 괜찮아? 아, 좋아. 이렇게 드디어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오늘 나랑 같이 보내는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너희에게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면서 좀 의미가 있었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 실물 보니까 어때? 진짜 카메라가 실물을 못 담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고마워. 자, 그러면 나는 오늘 너희가 이렇게 좀 멀리서 와준 사람도 있고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와줬으니까 너희한테 이제 수능 후 우리의 얘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또 뒤에 너희랑 같이 내가 준비해온 선물도 추첨도 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늘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 들어오면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 선생님 원래 요트 투어 해가지고 이제 수능 만점자들이고 요트도 타고 갔었고 막 같이 드라이브하는 컨텐츠도 만들고 했는데 선생님 별장에 초청해서 바베큐 구워준 적이 없어. 그래서 오늘 이따가 별장 초청 바베큐 초대권을 추첨하는 그런 것도 좀 해보려 그래. 그게 너희 중에 오늘 운이 좋은 사람들은 나랑 이따가 고해서 또 한 번 더 만나는 기회도 또 가져보기로 하자. 그때는 아주 길게 원하면 1박 2일도 같이 있어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내가 원래 준비해온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려고 해. 수능이 끝났어. 정말 정말 수고가 많았어. 입시가 내가 생각할 땐 역사에 남을 정도로 진짜 레전더리한 수능이었어. 왜냐하면 5월, 6월부터 몰아치는 기사들과 몰아치는 입시의 변화 때문에 너무 막 예측도 안 되고 마음고생하고 이런 입시를 보내서, 게다가 뭐 6월 난이도, 9월 난이도, 수능 난이도가 다 널뛰기여가지고 수능 보고 나서 너희가 막 좀 당황스럽거나 상실감을 느끼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 끝나서 개운하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진짜 수능만을 위해 달려왔던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 4, 5학년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이 모든 시간 동안 생각해보면 어떤 목표를 향해 달리긴 했는데 지금부터는 완전 목표가 약간 망망대해 속에 돛담배 하나 떠 있는 것처럼 약간 새로 설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거야. 마치 너희가 진짜 인생에 붕 떠 있는 느낌을 가지는 지금. 수능 끝나면 원래 너희가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잖아. 우선은 멋져지고, 그러고 또 아마 너희가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 날씨가 또 춥기는 왜 이렇게 추우며 또 눈도 막 오고 이러더라고. 아마 수능 끝나면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마음을 잡는 게 좀 오래 걸렸을 거야.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너무 큰 이벤트가 지나갔고 긴장을 안 할 것 같아도 사실 긴장을 했고, 끝나고 나서 사실 그 사이에 너무 알아봐야 될 게 많았어. 막 라인 잡아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이제 커트도 보고 발표도 나고, 막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붙은 사람도 있고 대기를 기다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정시까지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너희들끼리도 마음속에 차라리 뭐라도 딱 정해져 버리면 편한데 아직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내가 항상 제자 모임을 1월이나 2월에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좀 빨리 보고 싶기도 하고, 작년 수능 끝날 때까지만 해도 생각해보면 너희는 코로나로 3년을 고생하고 또 입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막 좀 조심스러운 용어지만 입시 정부 정책도 조금 발표도 되고 그런 이런 상황. 근데 수능이, 나는 생방송할 때 너무 충격이었어. 그래서 어쨌든 너무너무 수고가 많았고, 이제부터 내가 몇 가지만 너희한테, 나 이렇게 반말로 강의를 해본 적이 많이 그 학원 강의실 말고는 이런 강의실은 다 존댓말로 강의를 하거든. 근데 내가 너희한테 존댓말로 여러분 오늘은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이제부터 뭐 할까요? 이게 좀 그렇잖아. 나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애들이 내가 맨날 존댓말로, 나 오래 가기는 좀 존댓말로 해보려고 그러면 거칠게 달아주세요, 욕해주세요, 제발 반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부탁하는 건 몇 가지가 있어. 자, 첫째, 지금까지는 우리는 정답이 정해진 시험을 공부했다. 근데 앞으로 너희가 선택해야 될 삶 속에서
정답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정답도 아니고 친구들의 조언이 정답도 아니고 우리 사회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왔던 시대랑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또 너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인생의 정답이라고 하는 게 어떤 표준화된 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내 마음과 내 가슴이 따르는 대로 답을 찾아야 되는 그 시기 앞에 너희가 놓여 있는 거야. 막상 수능 끝나고 뭐 해야지는 내가 수능 후에 보상받고 싶은 심리였지 내 인생의 10년, 20년의 대장정을 계획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상황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올해가 지나기 전에 너희한테 하는 부탁인데 노트 같은 거 또는 다이어리 같은 거 20대나 이거에 이제 첫 페이지를 예쁘게 여는 또는 너희의 수능 이유를 예쁘게 여는 그런 노트 같은 거 다이어리 같은 걸 하나 사서 첫 장에 솔직하게 자신한테 대화를 하는 거지. 아날로그에 익숙하지 않은 시대고 모든 게 디지털화된 너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빠른 세상 속에서 너무 빠른 타이핑 속에서 타이핑하면서 화면 속에 수많은 알람 속에서는 자기를 돌아보기가 힘들거든. 종이 하나를 펴고 아주 싼 거여도 괜찮으니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아니 10,000원짜리여도 괜찮으니 만년필도 하나 자기한테 선물해줘. 만년필 거기 다이소에도 2,000원짜리 만년필도 있어. 아니 그냥 수능 끝나고 나한테 선물 하나 주라는 거지. 10,000원짜리만 해도 좋은 거 되게 많거든. 뭐 그런 걸 하나 선물하고 노트를 하나를 사. 그 노트는 다이어리여도 되고 스벅 다이어리여도 되고 하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내년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나에게 대화를 해야 돼. 왜 그런 걸 해야 되냐면 첫째, 입시는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을 수 있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을 갖춰야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가 찾아야 내가 이 도전을 여기서 끝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지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줘서 긴 인생 1년 정도 더 투자해서 내 어떤 방향에 조금 더 변화를 가져갈지는 나만 결정할 수 있어. 누구도 결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너희가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올해의 결과를 내가 수긍할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가 가장 중요한 시작인데 그러기 위해선 대화를 해야 돼. 너희 모두 알고 있어. 우리가 인강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학벌이 모든 걸 보장해 주는 시대는 분명히 끝났고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도 정말 많이 봤고 어떤 사람은 교사가 꿈이라면 꼭 서울교대가 아니어도 좋은 교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꿈이라면 꼭 대학을 한 해 더 시도해서 수능을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공무원에 더 하루라도 빨리 붙는 게 더 길에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지만 사실은 이제 나도 할 도리는 다 했고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데 그게 남들이 다 말리는 좁은 길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난 무엇을 원하는가? 난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 나는 무엇을 가장 이 삶에서 중시하는 사람인가에 자기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지금까지 너희는 나는 누구고 난 뭘 원하고 나는 뭘 위해 살고 싶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돈 많이 벌고 싶다.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대학 서열 세우고 있으면서 이 대학이 뭐 서성한 건동홍이 뭐 요즘 위치가 어떻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너무 몰입되어서 입시에서 벗어나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여전히 착한 아들 착한 딸 컴플렉스 때문에 엄마 아빠의 나이가 고생하지 않길 바래서 해주시는 조언 중에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길을 조언하시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올해 나를 이렇게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제자 모임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부탁하려고 그래. 첫째, 나는 누구고 난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에 초점 많이 맞췄으면 좋겠어. 근데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에 사실 직업이 포커스에 무조건 맞춰지거나 연봉이 무조건 포커스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만약 무제한의 돈이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이 무조건 오는 건 아니고 나에게 정말 원하는 길이 있다고 해서 굶어 죽을 정도로 힘든데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나는 이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성공과 힐링과 나의 휴식과 또 나의 희망사항과 자아실현의 밸런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너희는 알잖아. 강의 중에 혹시 나를 들었기 때문에 다 수강 인증하고 온 사람들이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사는 게 그냥 남들이 열심히 공부하라 그럴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라 그럴 때 진짜 죽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는 게 잘하는 건 줄 알고 살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너무 아프고 나니까
억만금을 가지고서도 내 면역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뭐라도 빨리 놔달라고 그랬더니 지금은 어떤 주사를 맞아도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이런 순간을 내가 겪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지금까지 무얼 위해 이렇게 달렸지? 무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처음에는 난 솔직히 말해서 너무 유치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고 너무 서러웠던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말 그대로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이나 자격지심보다는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게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근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 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왜 돈을 벌려고 했던 거지에 대한 그 목표보다 돈 버는 일 자체, 일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잘하는 것인지만 알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너무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한 번 주어진 인생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매일매일의 하루하루를 즐기고 행복했나? 혹시 윤사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사에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나온단 말이야. 그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 너가 시한부여서 곧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너는 오늘과 똑같은 하루를 살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야. 죽음의 직시를 통한 실존의 자각이라고 얘기하는 실존주의 철학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 3일 후에 죽을 수 있대. 3일 후에 죽는다 그래도 너 제자 모임 올 거야? 죽기 전에 이 지형을 봤는데 아니 너 3일 후에 죽는다 그래도 너 진짜 대치동에 가서 너 13시간 강의할 거야? 너 3일 후에 죽는다 그래도 재수를 선택할 거야? 너 3일 후에 죽는다 그래도 그 대학을 다닐 거야? 너 3일 후에 죽는다 그래도 그를 만날 거야? 이런 질문 너무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하는 질문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건 이런 거야. 우리의 인생은 태어난 날은 정해져 있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생일이지만 언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 오더라도 오늘 하루가 후회되지 않을 만큼 나는 나를 위해 살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나는 요즘 가끔 휴관 기간에 뭐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뭐 그런 데서 이제 강연이 요청이 들어오면 가끔 이제 강연을 하러 나갈 때가 있다. 왜냐면 예전에는 진짜 월, 화, 수, 목, 금 강의를 했어. 대치동 뭐 이강학원, 세정학원, 명인학원. 예전에 시대인재에서도 강의를 선생님 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강의를 하면서 진짜 수능만을 위해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아프고 나니까 건강 챙겨야겠다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어른들은 직장 다니면서 자기 건강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진짜 건강 챙기라고 건강을 잃고서 얻어야 될 거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해줘야지 하려고 내가 이제 강의를 나가는데 그런 강의를 나가면서도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 오늘 내가 하루를 살면서 왜 살고 있고 이게 나의 장기적인 미래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얼마나 의미 있는 하루인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되게 큰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수능 끝나고 막 얼떨떨하기도 하고 좀 더 쉬고 싶기도 하고 좀 더 많은 OTT를 보고 싶기도 하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고 어떤 것을 위해 살면 당장 뭐 한 달밖에 남은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을 만큼 간절한가를 찾는 거지. 그게 예전에는 그 간절함이 뭐였냐면 뭐 좋아하는 아이돌을 좋아하던 초등학교 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뭐 중고등학교 때는 원하는 대학과 과가 이제 목표였던 사람도 있을 거고 내가 어떤 애한테 작년에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 그랬더니 고대를 가기 위해 산대. 그래서 고려대를 왜 가고 싶어? 연세대도 좋잖아. 그때 미미민호를 만나야 된대. 진짜 성공한 유튜버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 게 있는데 이제는 수능이 끝났고 인생에 너무 중요한 결정들이 눈앞에 파바바박 막 펼쳐질 거야. 막 여기저기 붙어서 행복한 고민 중에 고민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하나만 붙었는데 지금 이 대학을 갈지 아닐지를 고민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좋은 결과가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선택 중에 그 다음 공부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한테 내가 오늘의 가장 좋은 부탁은 디지털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빠름이 강요되는 세상 속에서 한 번은 느리게 내 자신한테 아날로그적 감성으로 물어봐 주는 거지. 너 오늘 괜찮니?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감정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있어? 지치진 않았어? 힘들진 않아? 라고 내 자신한테 물어봐 주는 거. 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얼 하고 싶어? 어떤 순간이 너에게 가장 큰 행복과 가치를 줘?를 스스로에게 대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내 첫 번째 부탁이고, 정말 유치한 말이긴 하지만 두 번째 부탁은 올해가 가기 전에 읽으란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내 인생에 이 책은 정말 내 인생의 방향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좋은 책, 목차만 보고 골라도 괜찮으니 좋은 책 하나를 자기한테 선물해 주는 거지. 그 책의 한 문장만이라도 내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건 나의 진짜 정신적인 어떤 이렇게 멘토링이 되는 문장이다 하는 그런 좋은 책 하나를 자기한테 선물해 주는 거야. 그게 반드시 성공서적이나 반드시 긍정서일 필요는 없어. 누군가는 만해 한용운의 시, 누군가는 릴케의 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소설책일 수도 있고, 하지만 나에게 하나의 선물을 주면서 온전히 온갖 디지털이 난무하고 알고리즘이 난무하고 AI가 막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뇌를 조금 디지털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쉬게 할 수 있는 시간, 그게 자기를 되돌아보는 데 도움이 돼. 그냥 막연히 그냥 다이어리에 뭘 쓰려 그러면 뭘 써야 되지? 이정이 쓰라 그래서 다이어리 사고 만년필도 샀는데 여기다 뭘 써야 되지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서점에 가는 거지. 요즘 누가 서점 가고 요즘 누가 책 읽어. 근데 감성 터지게 가보면 생각보다 내가 이런 분야를 좋아했네. 주식 투자 고수되는 법. 나는 재테크의 고수가 될 거야 하고 그걸 살 수도 있는 거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법.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뚱뚱하고 못생기게 살 것인가요? 이제 못생기기만 하세요. 뭐 이런 그 다이어트 권장책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왜 우리 그냥 교과서에만 나왔지만 실제 사볼 생각이 없었던 철학서들 있잖아.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뭐 그런 책들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개인적으로 서점에 가면, 자주 갈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서점에 가면 꼭 나한테 뭐를 해주냐면 시집을 하나 선물해 주는 편이야. 왜냐면 시집은 안 갖고 뭐야, 재미도 없고 교훈도 없고 미쳤나 봐, 돌았나 봐. 미안해. 시집 갈 생각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지만 시집은 줘야겠다. 웃어줘서 고마워. 쟤네 선물 없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꼭 나한테 시집을 줘. 왜냐면 너무 이해타산적인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매출과 지표와 순이익과 이런 걸로 어른들의 세계가 다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냥 희망이지. 그렇다고 그 시를 맨날 읽을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야. 그치만 내 책상 위에 시집 하나를 내가 나한테 선물해주고 어느 날 그냥 그걸 펼쳤는데 거기서 위로 한 줄 얻으면 그것도 나한테 진짜 큰 선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 자꾸 사라 그래서 미안한데 어쨌든 노트 하나, 좋은 다이어리여도 괜찮아. 그 다이어리를 다 채우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까지 너희가 스터디 플래너와 말 그대로 입시 스케줄 노트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라면 진짜 자기 생각 쓰는 그런 일기장, 그 일기장에 어디다 말하지 못하고 어디다 풀어내지 못하는 걸 적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디지털에서 채팅으로 우리가 그냥 소모해버려서 넘어가서 남에게 그냥 풀어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닌 내 감정에 솔직하기 위한 글이니까 그렇게 나랑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 그러다 보면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입시에 가려져서 몰랐지만 나 되게 감수성 터지는 사람이었고, 나 생각보다 글도 잘 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이런 거에 되게 중요한 가치를 뒀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야. 그거 쓰다 보면 나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경계가 선명한 사람이구나. 나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가까이 두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런 성향도 나올 거고, 그냥 MBTI E와 I로만 설명되는 그런 거 말고, 나는 MBTI가 ENTJ라 분명히 외향형이라고 E라고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실장님들이랑 회의를 했어. 제자 모임을 어디서 할까? 하니까 홍대가 하플이래. 성수동, 홍대, 더현대, 서울 중에 고르라는 거야. 그래서 홍대? 이투스의 정순재 선생님 거기 있으신데, 여기 정순재 선생님 건물이시잖아. 그래서 근데 여기를 예약하고 딱 이렇게 저기까지 하고 나서 나는 인데
제가 거기서 제자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 네, 왔다 가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실장님께 나는 아이인가?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 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너희한테 왜 하냐면 이게 그냥 혈액형으로 왜 성격 나누는 거 우리 요즘 누가 혈액형으로 A형은 소심해 뭐 O형은 활달해 B형은 또라이야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근데 나는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외향형 인간으로 MBTI가 나오는데 혈액형은 A형이란 말이야. 나 완전 앙소시한단 말이야. 나 안 쳐다보면 완전 삐질 거야. 근데 약간 그런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나는 그런 사람들이 분류해 놓은 열 몇 개의 유형 또는 사람들이 분류해 놓은 넌 이런 사람이야라는 규정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변덕스럽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 아침의 나와 저녁의 내가 다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내가 누구와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누구와는 같이하고 싶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나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와. 20대에 정말 많은 실수와 착오는 어디서 오냐?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진심을 투자함으로써 20대를 망치는 경우가 많아.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하면 되지 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감정 소모하고 멘탈이 나가면서 지켜야 될 인간관계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러려면 날 알아야 돼. 나는 그래도 상대방한테 거절을 잘 못해서 그 인간관계를 형식적으로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난 정말 불필요한 관계에 소모되고 시달리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 그런 것부터도 파악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 그래서 자기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가 내 첫 번째 부탁. 두 번째, 대학에 진학하는 걸 전제로 하는 부탁인데 대학에 진학하면 고등학교 때까지 만났던 사람 또는 재수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을 또 캠퍼스에서 만나게 될 거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정말 많은 말투를 쓰고 정말 많은 지역에서 올 거야. 내가 대학교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서울대 이 정문에 들어가서 여기 사범대 어떻게 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나한테 대답해준 오빠도 잘생겼던 것 같고 그래서 붙잡고 전화번호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되게 고민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나서 신입생 환영회에 갔는데 그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 대표라고 그래서 학과 대표 오빠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앉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멋있어 보이는 거야. 저 사람도 서울대생이구나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잘생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친구들은 다 슈렉 닮았다 그러던데 내 눈에는 그때 완전 백마탄 완자님처럼 보였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아직도 기억하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2학년 때 정말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그 좋은 사람들과 서로 좋은 사람들끼리 이제 감정의 불꽃이 튀어서 사귀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싸움까지는 탔지만 사귀지는 않고 그냥 끝나버린 관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스쳐가 버린 동아리의 친구들도 있고 막 그런 여러 인간관계를 맺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정말 내가 조언할 자격이 없는 조언인데 앞으로의 너희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원칙인데 너무 괜찮은 사람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두기도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괜찮은 사람과 너무 가까워져 버리면 거리를 두지 못하고 이 선을 어느 이상 이렇게 가까워져 버리면 그 관계가 오랫동안 괜찮은 사람을 쭉 두고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의해서 스파크가 띄어서 관계를 해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잃기도 한다.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너무 괜찮은 사람 차라리 사귀지 마. 사귀었다 깨지면 완전 남남인데 요즘은 선생님 안 그래? 아니야. 사귀었다 깨지면 절대로 그렇게 편한 관계는 될 수 없고 영원히 오랫동안 보는 인맥은 되게 어려워 얘들아. 진짜 괜찮은 사람은 내가 진짜 무언가를 갖추고서 내가 삶이 어느 본 업과 본 궤도에 오르고서도 아직 기회가 많은데 20대의 너희는 무얼 가지고 있어? 젊음, 청춘, 패기 빼고 아무것도 없잖아. 아직 뭐 진로도 결정되기 전이고 직업도 정해지기 전이고 돈도 모으기 전이고 미래도 아직 불투명하고 내 인간관도 아직 잡히기 전에 너무 좋은 사람과 내 서툰 감정과 서툰 이런 마음으로 가까워져 버리다 그 사람을 잃어버리면 나는 그거 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본격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조언은 아니지만 대학 가서 연애보다 해야 될 일이 많으니
적당한 썸은 즐기되 너무 깊이 사귀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그냥 이제 흘리면서 듣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소중한 인연, 내가 진짜 이 사람은 길게 보고 싶다.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오랜 동반자로서 길게 성장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고 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조금 더 길게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신비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더 긴 인연으로 두고 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유는 내가 이제 너희한테 맨날 24살이라고 우기지만 사실 앞뒤 숫자를 바꿔야 되잖아. 근데 나이를 이렇게 한 20대, 30대를 지나고서 보니까 나는 그 사이에 너무 바빠서 사람 만날 시간도 없었고 너무 친구들과 동기들과 연락할 시간도 없었어. 근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보니까 대학교 때 동기들 동창들을 필드에서 만날 일이 생겼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만나면서 보는데 막상 연애했다가 깨진 사람은 서로 연락도 어렵고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기도 어려운데 그냥 그 선배 진짜 괜찮았는데 저희 그냥 이렇게 좋은 사이로만 지내요 하고 내가 거절했던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길게 너무 편하게 연락도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각 필드에서 더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내가 좋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은 길게 보고 적당한 신비감과 적당한 거리감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연습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선생 근데 적당히 거리 안 두고 평생 그 사람이랑 그냥 계속 살면 되잖아요. 앞으로 너희는 건강할 거라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될 수도 있고 더 오래 살지도 몰라. 이제 암이라는 그 병은 무서운 병이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면 잘 관리할 수 있는 병이 될지도 모르고 이제 뭐 비만이나 비면으로 인한 합병증 같은 것도 정말 비만 치료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어느 정도 너희가 극복할 수 있는 시대에, 그러니까 건강에 조금 더 향상된 시대를 살아갈지도 모른단 말이야. 긴 인생 100년을 넘게 살지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좀 긴 관점에서, 먼 관점에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대학 다닐 때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 오늘의 감정과 불꽃처럼 사라져버릴 화학적 작용에 너무 이끌려서 인간관계 망치기보다, 화학작용? 케미 왜 터진다 그러잖아. 근데 그러기보다 조금 더 긴 인생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내가 너희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다. 자, 그 다음 얘긴데 지금은 입시하면서 부모님들도 사실 수험생 자녀를 키워내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너희도 너희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부모님과 사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냥 그래도 부탁하는 건 입시를 치러낸 내 자신도 기특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옆에서 보고 계신 부모님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지. 너희가 지금은 아직 다 확정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내년에 이제 3월에 입학하게 되거나 내년에 너희의 거취가 결정될 때는 엄마 수험생 자녀 때문에 내가 날카롭고 예민할 때도 있었을 텐데 키워내느라 너무 수고 많았다고 편지 하나 오글거리지만 남기면 그것도 진짜 사실 나를 낳아주시고 나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신 분에게 이제 좋은 이렇게 보답이 될 수 있어서 부모님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이 부모님 얘기하면서 하는 얘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1년에 한 번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이 있다고 치자. 정말 귀한 손님이래, 부모님이. 또는 나의 손님인데 1년에 한 번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친구가 있다고 치자. 잘해줄 거지. 제일 맛있는 음식 알아보고 제일 따뜻하게 이부자리 준비해주고 제일 봐서 좋다는 이 감정 표현할 거고 그러잖아. 사실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에게는 온 정성을 다해 나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이면서 평생을 옆에 같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의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우리 인간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역설적이게도 내가 매일 보는 사람이 나에게 제일 가깝고 귀한 사람일 수 있는데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람한테 내가 가장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매일 봐야 되는 사람에게 너무 망가진 모습과 너무 망가진 감정과 너무 수습되지 않는 이런 걸 보여줄 때가 많으니까 나는 너희가 인간관계에 맺을 때 내가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구고 내가 진짜 잘해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수능 끝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재밌고 연애는 아니어도 뭐 썸에 살짝 감정이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는 거나 이런 게 되게 좋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새로 만나는 사람은 우리에게 항상 설렘을 주고 가슴 두근거림을 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실제로 진짜 내 옆에 진중하게 더 오래 남아줄 사람, 그런 화학작용에 의해 내 감정이 기복을 겪지 않아도 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하게 되게 쉬운 때가 지금인 것 같아. 그래서 인간관계가 한번 싹 바뀐다. 수능 끝나면 일단 내가 수능을 진짜 잘 보면 정말 못 본 친구와 너 어떻게 할 거야? 다시 한번 도전할 거야? 물어보기 정말 힘들고, 반대에도 나는 정말 올해 입시가 너무 힘든데 너무 진짜 좋은 결과가, 평소에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친구한테 야, 너 정말 축하한다 진심으로 말하기가 진짜 어렵거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게 돼. 근데 그럴 때 내가 너희한테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피크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정점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찬란한 그런 시기가 같은 시기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인생은 길게 살고 봐야 돼서 지금은 조금 뒤처진 것 같고 뒷걸음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기간이 없었으면 몰랐을 나에 대해 더 알고 더 귀한 사람을 만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냥 승순장구하는 사람만은 알지 못할 겸손함, 그리고 나에 대해 돌아보는 것,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해. 그래서 내 인생의 피크가 꼭 올해와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좋은 피크 시점을 또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붙고 친구가 붙지 못했다고 무조건 동정의 감정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너무 못 보고 친구가 잘했다고 해서 너무 그 질투라는 감정이나 열등감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인생은 길게 보면 제로섬 게임이고, 인생은 길게 보면 다 무언가 다른 방식의 보상으로 다 갚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 그래서 정말 유치한 얘기긴 하지만 A4 종이 하나 없어요? 내가 맨날 강의 중에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너무 유명한 얘기지. 어느 교수님이 대학 개강하는 날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진흙탕에 차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강의에 늦었대. 그래서 자네들, 내가 첫 강의부터 늦어서 너무 미안하네. 자네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러는데 여기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으니 제일 먼저 선착순으로 손드는 사람에게 내가 이걸 주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유명한 강의, 내가 강의 중에 언급한 적도 있는데,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저 주세요 했겠지. 당연히 10만 원 개이득 개꿀. 근데 교수님이 그거를, 자네들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싶나? 조금만 경쟁자를 줄여보세. 이러면서 이 종이를 막 구기면서, 좀 구겨졌네. 구겨진 10만 원짜리라도 괜찮으면 줄 테니 손 들어보겠나? 아까 들었던 애들이 당연히 다 들었겠지. 진흙물이 묻은 그 종이를 바닥에 버리고 그걸 흙탕물이 묻은 신발로 막 밟으면서 교수님이 흙이 좀 묻었네. 많이 묻었네. 가지겠나? 이렇게 물어보니 맨 앞에 있는 애가 손을 들면서 당연히 가지겠다고 얘기했고, 교수님 물어보시지. 자네는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고 구겨지고 흙이 묻고 너무 꾸질꾸질한데 이걸 왜 가지고 싶나? 자존심도 없나?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그 학생이 너무나도 밝게 웃으면서, 교수님 그래도 잘 펴가지고 편의점 가면 다 사 먹을 수 있어요. 10만 원의 가치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요? 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사실 너무 우리한테 많이 들어봤던 얘기고 너무 그냥 뻔한 얘기지만 거기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유명하지. 물론 누구는 지어낸 얘기라고도 하고 누구는 미국 교수 얘기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고. 자네들은 이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1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게 구겨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흙이 묻고 꼬질꼬질해져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건 잘 알면서, 자네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 인생이 좀 구겨진 것 같고 내가 바닥에 떨어진 것 같고 조금 오점이 묻은 것 같으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너무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너무 자기 비하하는 경우가 많네. 이 종이 한 장보다 자네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도대체 왜 자기 소중함을 그렇게 잊고 사나? 이렇게 얘기했던 그 얘기. 나는 사실 이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기 전에 옛날에 책에서 문구로 읽었었어. 그래서 강의 중에 이제 재종반 강의를 가면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생각해보면 입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은 너무 한정돼 있어.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는 경쟁도 진짜 심한 경우가 많고, 그럴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왜 내 맘대로 안 되고 이렇게 지금 막 나락에 떨어진 것 같고, 그리고 막 오점이 묻은 것 같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1년을 보상받지? 어떻게 1년 다시 따라잡지? 막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대학에 가보니 대학에는 되게 재밌는 제도들이 많더라. 어떤 대학은 조기 졸업 제도가 있어서 8학기 만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6학기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성적 우수자 조기 졸업 제도도 있고, 그러면 1년 늦게 들어가도 따라잡아서 졸업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복수 전공, 부전공, 교환 학생 같은 거 하느라 5년, 6년 대학을 다니기도 해. 군대 휴학에 따라서 남자들 군대 생활하기 전에 1년 먼저 휴학하고 군대 갈지 그런 거 고민하느라 졸업이 막 7년, 8년 걸리기도 해. 자, 그렇게 치면 지금 출발점이 다 똑같은 시점이 아니어도 끝나는 시점은 다시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 나 같은 경우는 법학을 부전공하느라 서울대를 5년을 다녔어. 그리고 법대를 부전공했던 것이 지금 나에게 아주 좋은 사람들과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주기도 했었지. 왜냐면 법 공부하면서 같이 너도 떨어졌어, 나도 떨어졌어, 바보들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디스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강사로, 또 상대방은 또 법조계에서 유명한 인물들로 또 성장하기도 하면서 우리 같이 고시 떨어져서 막 울고 소주 먹고 했는데 너무 좋다 하면서 좋은 인맥이 되기도 했어. 부탁이 있어. 뭐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지만 어떤 결과든 반전의 계기가 있고 다 따라잡을 수 있어. 모두가 다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대학에서는 너무 좋은 시스템을 통해 그걸 바로잡고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너희가 혹시라도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좋은 결과 있는 사람들 너무 축하하고, 항상 모든 분야에서 응원을 하고, 아직 결과 발표가 안 나고 아니면 대기를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정시까지 가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인생의 모든 것은 다시 반전의 계기가 온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 팔을, 어깨를 이렇게 막 움직이면 인생이 시계추처럼, 쇼펜하우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시계추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저점을 지나고 있나 보지. 나의 고점이 아직 오지 않았나 보지. 언젠가 나의 고점에서 내가 지금 나랑 비교하고 있는, 또는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의 고점보다 더 높게 교차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점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 나는 강사로서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만은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메가스터디나 대성마이맥이나 이런 큰 사이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에듀, 망했쥬? 이투스, 힘내야 되죠? 이런 사이트들에서 강의를 하면서 때로는 타 사이트의 댓글 한바 공격으로 많이 상처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정말 심한 저격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이렇게 기자들한테, 기레기들한테 이제 공격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여론이 모두 다 손가락질했던 날들도 있었고, 여론이 모두가 칭찬했던 날들도 있었고, 이 많은 과정들을 다 겪어오면서 느꼈던 게 있어. 누가 나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는 건 컨트롤 가능한 한 영역이 아니야. 누가 나를 험담하고 누가 나를 칭찬하는 건 나의 감정의 영역이 아니야.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떤 교훈을 안고 그 다음 단계로 버팀목이 되고 디딤발이 되어서 나아갈 것인가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 거지. 누가 뭐라 그러고 세상의 시류가 어떻게 변하고 너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배신을 때려도 변치 않는 너희만의 무엇이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강사하면서 정말 많은 악플에 이렇게 시달려보고 하면서도 항상 느꼈던 게 있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오해와 잘못된 악의적인 명예훼손 기사 같은 걸 가지고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손잡아주고 눈빛 마주치면서 웃어줬던 관계는 내가 만나보니까 그러지 않았는데 저거 혹시 오해 아닌가 하는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남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있어. 너희가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대학생활하면서 또는 이제 혹시 재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오해하거나 뒷담화하거나 험담하거나 갑자기 비난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너무 칭찬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는 과정에서 너희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에 나의 오늘의 하루를 휘둘리게 하지 않을 것. 두 번째,
그래도 나의 말이 칼날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비수처럼 꽂히게 하는 그런 잔인한 말을 그 사람이 있는 데서든 있지 않은 데서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급적 온화할 것. 모든 사람들에게 호구 잡히고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희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다정다감한 것이 나중에 저런 사람한테는 싸가지 없게 굴어도 돼. 저 사람은 진짜 인성 쓰레기야. 난 진짜 쟤랑은 상종 안 해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의 오해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제일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을 때 내가 한 번 더 웃어줬던 것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너희에게 가장 귀한 인간관계로 만들기도 해. 그래서 항상 따뜻하고 항상 온화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다정한 사람으로,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흔들리고 주변에 무엇이 변해도 너희를 진짜 아는 사람은 너희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사람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대학 입시나 점수나 이런 거 말고 나는 너희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 한 번 주어진 인생 남들한테 함부로 보이면서 살지는 말자. 한 번 주어진 인생 진짜 당당하고 굳세게 누가 뭐라 그래도 밀리지 않고, 진짜 저 사람은 진짜 당차고 자기 인생에 진짜 주관이 뚜렷하고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선명해서 보기 좋아 하는 그런 멋진 사람. 그냥 이랬다 저랬다가 뭐 원하는지 뭘 얘기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선명하게 자기를 알고 그 길을 밀어붙일 수 있는 멋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제자 모임에서 너희 웃으러 왔는데 강연으로 해서 괜찮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의 내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 들을만 했어?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오늘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교사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람을 길러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으니 정말 가르치면서 오는 그 뿌듯함이 엄청나게 크니 꼭 밀고 나갔으면 좋겠고, 수험생활 하면서 이정혜는 저에게 있어서 아이돌이고요. 선생님만 계시면 더 바라는 건 없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나는 한없이 가라앉고 있어. 마지막으로 빛나던 때가 언제였나. 이뤄야 할 꿈이 있고 지켜야 할 나의 사랑이 있어. 나 보란 듯이 다시 밝게 빛날 거야. 손이 뜨거울지라도 타버릴지라도 담고 싶은 태양이 있기에 놓치지 않을 거야. 나 보란 듯이 다시 밝게 빛날